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올 상반기에는 전력업계가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단숨에 주가는 2배가 넘게 올랐던 상황이었죠. 자,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력 수요가 같이 급증을 하면서 동사의 주가도 함께 뛰었고, 자, 아무래도 단기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이제 단기간에 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분을 대부분을 반납을 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수주 관련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11%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의 반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할지, 그리고 단기간으로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평단 관리 어떻게 진행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여전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막 굉장히 뚜렷한 모습은 아니에요. 사고팔고를 각자 반복을 해주고 있고, 이제 얼마 전까지는 기관이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으로 좀 전달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다시 한번 좀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이 오늘 좀 크게 들어오면서 오늘 어쨌든 급등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제 최근에 반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탈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2% 초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해서도 조금 내려왔고요. 뭐 그렇게 걱정할 수치는 아니니까 우리가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5천대에서 자, 살짝 올라갔고, 그리고 1조 9천, 2조 4천, 2조 8천, 3조 5천. 자,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매년 우상향하는 모습은 상당히 견조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상승폭인데요. 올해가 상승폭이 상당히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요때 한번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올해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1,300억까지 올라오는 모습, 자, 당기순이익도 최근에 무섭게 올라오는 모습,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분기에는 자, 240에서 370 크게 올랐죠. 그리고 3분기 170에서 310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에는 200에서 300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적 걱정 전혀 없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높았습니다. 300 근처에서 자, 200대까지 떨어졌고, 한 번에 그냥 두 자릿수 진입을 하면서 80, 90, 100. 자, 최근에는 그래도 100 근처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점 양호해 보입니다.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 0, 7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7, 8 또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직 두 자릿수 진입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 중이니까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 수익성 그래도 나쁘진 않다. 막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쉬운 건 좀 배당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24.13배, PBR은 2.1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싼 구간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주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을 둘러싼 이 지정학적 상황 또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 사용은 해당 국가의 산업 활동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선 산업은 지정학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 기업이 미국, 유럽에 진출하기 어렵고 투자 기술 장벽 탓에 이 신규 업체 진입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력기기 업계와 달리 이 국내 전선업체들은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으며 특히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는 LS 전선과 대한전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한 기업이 6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은 오늘 자, 수주 관련 내용이 나왔죠. 바로 이건데요. 자, 싱가포르 전력청이 발주한 두 건의 400kV급 이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를 했습니다. 총 수주 규모는 약 8,400억 원으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의 2023년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인 2조 8천억 원대의 30%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수주가 오늘 들어오면서 급등을 좀 이끈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에 힘입어서 3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동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이 비컷 자,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경기 낙관론이 원자재 시장까지 번지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한전선을 포함한 이 구리를 원재료로 하는 전선업계에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 전선 제조 원가의 9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구리 가격 상승은 곧 전선업계의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전선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구리 재고 자산 있죠? 요 평가액 상승에 따른 이익 증대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대한전선은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진행되는 320kV 전압형 HVDC 및 500kV 초고압 교류송전 프로젝트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미국 전력회사 LS 파워 그리드 캘리포니아가 발주한 프로젝트고요. 북부 캘리포니아 전력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수주 규모는 약 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수주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호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업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좋은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 짜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들어갈 만한 구간일까? 자, 물론 이제 진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긴 한데 일단 메리트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10,000원 초반대에서 13,000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메리트는 좀 떨어졌지만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적극 추천할 만한 구간은 아니지만 뭐 들어가기에 그냥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 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신규로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차익 매물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보유자분들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일단 목표가는 자, 1차와 최종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15,000원 보고 있고요. 최종 목표가 19,000원 보고 있습니다. 1차 최종 15,000원, 19,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0원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30에서 50%까지는 좀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19,000원까지 노려보시되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1차 최종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일단은 15,000원 밑으로만 좀 맞춰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5,000원 언더로 평단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단이 이미 15,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물타봐야 비중만 커지지 어차피 자, 평단이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요 15,000원 밑에서는 물타지 마시고 15,000원 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물타서 15,000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뭐 걱정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본전에 탈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악재가 뭐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일단 19,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 수익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그래서 평단 관리 더 오르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물타기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니까
자, 여러분들 평단 관리 잘 해주시고 좀 보유해 나가자. 이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